만삭의 아내와 남편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내의 손에 들린 빈 페트병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다툼으로 시가에 찾아간 아내. 하지만 시부모님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체 아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제보 사연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자, 첫 만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제보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10년 전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잠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손님으로 남편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때 그 남편은 국내 명문대도 졸업하고 또 대기업도 재직 중이고 뭐 그랬어요. 네, 7살 연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막 좋았나 봐요. 아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예스, 예스. 오. 네, 일명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시댁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남편은 강남 토박이었는데 이 시댁에서는 10가지나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했는데 대학교도 뭐 이름도 없고 또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가족의 격도 안 맞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가지 이유를 대서 결혼은 못한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이 아내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예. 용서를 구하면서 친부모와 인연이 끊겠다. 그래서 실제로 막 연까지 끊으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사니까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결국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남편이 예스만 하다가 변했으니까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남편은 신혼 초기까지는 잘 대해주는 듯 했지만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너무 뚱뚱하다, 적당히 좀 먹어라 이렇게 아이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네 집 와이프는 임신을 해도 미혼처럼 예쁘던데 이렇게 비교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어느 날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면서 아내가 최저가로 샀는지 아닌지 인터넷에 가격 비교를 하며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소연을 해도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삭이 된 아내가 남편에게 빈 페트병을 분리수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렇죠. 남편이 귀찮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내가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다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의 손에 빈 페트병을 쥐어주려고 했는데요. 했더니 이 남편이 아내를 확 밀치면서 니까짓 게 뭔데 나보고 분리수거하라고 명령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만삭의 아내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이 남편은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예.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그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남편이라는 놈 얼굴을 진짜 보고 싶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좀 속상하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만삭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애를 잉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속이 상하니까 얘기를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지인이나 뭐 어머니, 엄마한테 가서. 그래서 시부모를 찾아갑니다. 시부모를 찾아가서 남편이 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어머니, 너무 이래가지고 내가 아빠 이렇게 속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 시어머니가 어. 예예예예 그거 나한테 얘기하니?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도 야야 그 아들이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 그 뭐가 좀 민거가지고 그 어떻게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냐라고 또 얘기를 며느리 했대요. 사랑, 시아버지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히 왔다 여기라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해. 시누이가 전화가 옵니다. 안 돼. 아이고 그 시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면서 언니 우리 오빠랑 그 잘난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제일 싫어.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혼 것도 생각했지만 그냥 버티고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요 큰 병에 걸리십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6살 난 딸아이 혼자 살림도 다 도맡아서 했고 마음고생이 겹친 것 때문인지 30대 후반인데 뇌졸중에 그냥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실로 빨리 갈 수가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후유증으로 약간의 언어 장애도 왔고 오른쪽 팔도 마비가 좀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또 그나마 뭐 병간을 좀 해줬다라고요. 근데 시간이 그러더니 참 저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데 예. 왜 아파서 사람 귀찮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너 돌보다가 우리도 다 병 걸리겠다고 하면서 딸을 데리고
자기의 본가에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진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 아유 진짜 대본 쓰고 있네 그러시잖아요. 제가 실제 이걸 그 보내주신 사연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30대 후반에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근데 남편이란 작자한테 아이 왜 괜히 아파가지고 귀찮게 시리 이런 얘기를 듣고 사셨어요. 자. 그 아무튼 재활 치료를 막 하셨대. 그래서 틈틈이 6살짜리 딸하고도 이제 자주 보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무슨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딸이 엄마 나 조금 있으면 새엄마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딸은 친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새엄마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랑은 딱 3번밖에 안 만났어 신경 쓰지 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발절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 것까지 술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아픈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시어머니가 이혼했다고 말해줬으니까 미리 재혼할 여자와 만나보라 이렇게 다리를 놔줬던 겁니다. 결국 이번 일로 큰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잘하셨는데 양 변호사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참 이게 어디까지 진짜 저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이 아내분은 딸을 사실 자신이 키우고 싶은데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지금 딱히 그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니까 양육권을 남편에게 그렇게 넘기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아픈 아내한테 그럼 너는 대신 양육비를 달라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발레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계산을 해서 양육비를 주라. 그리고 양육비 준다고 해놓고 중간에 안 내놓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살 될 때까지 14년치를 한꺼번에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요. 딸이 지금 아빠랑 같이 있잖아요. 남편이랑. 예. 딸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딸이 이 엄마를 한 번씩 이제 만날 때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냐라고 그렇게 왜요? 엄마를 원망을 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남편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네 엄마가 너 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듣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나 버렸어. 6살짜리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뇌졸중, 후유증 아내한테 양육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달라는 이 남편. 아니 양육비 못 주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뭘 나쁜 엄마야 나쁜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도 친정 부모님 덕분에 겨우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진짜 대기업까지 다닌다는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법적으로도요 양육비라고 하는 게 각 지역 법마다 일종의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표가 개인의 소득하고 또 아이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액수이고 게다가 14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요? 이런 법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스러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마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으셔야 되는데 만약 이혼 소송이 이제 제기된다면 말씀처럼 양육비를 일시불로 줄지 뭐 나눠서 줄지 이거 다 합의를 해야 되는지 법원의 결정 상황이니까 해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200만 원 정도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재판해도 되고요. 그 재판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그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교수님. 네, 나쁜 엄마냐고 물어보셨는데 나쁜 엄마라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편찮으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도리어 그 남편이라는 사람 저는 정말 인간성,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뇌졸중에 걸렸다고 아내를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놓고 뭐 막말을 하고 또 이제 몰래 재혼 준비를 하고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좀 과하게 말하면 무슨 소시오패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냉정한 남편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건강 회복하시고 마음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 여러분들 저희한테 이렇게 제보 사연 주시는 분들 사례를 이렇게 저희가 엄청 밀려 있어요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많이 화를 내셨는데요. 김인수님,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나요? 웃깁니다라고 하셨고요. 김국환님, 주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에탈 동방신기님은 어떻게 재혼 자금 마련을 이혼한 마누라 털어서 하나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